녹화를 다시 켜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프리어머밍을 할 때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케이스 리뷰를 좀 해보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메가존 사례는 들고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 초에 ELB 프리어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 RPS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60MB라고 프로세스 레이트를 60MB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50kb까지만 받아준다고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커넥션 관점에서 보면은 120 LCU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로세스 페이츠를 이제 계산 공식대로 일단 러프하게 해보면은 60메가 곱하기 이제 RPS 곱해서 시간 단위로 산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64만 8천 원 LCU가 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ALB 아까 설명하다 이걸 빠뜨렸는데 ALB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만까지예요. 물론 최대 1000만까지 커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뭐 프로세스 바이츠냐 뭐 키벌 라이브를 쓰냐 다양한 조건 때문에 더 낮아지겠죠. 공식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ALB도 샤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ELB 프리온 케이스 리뷰를 했는데 이거 수치가 안 맞는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빠꾸를 맞은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요청했더니 단위를 잘못 쓰신 거였어요. 그래서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킬로바이트 하면 이제 10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648 LCU가 이제 러프하게 계산됐을 때 이게 나오고 키벌 라이브를 써 이거 적용하면 LCU를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 LCU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프리어밍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였고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1월 달, 2월 달에 보면은 이 과거 데이터를 볼 때는 이제 잠깐 요거 먼저 할게요. 크라우아치의 자료 보정 기간을 먼저 수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60초 미만은 3시간을 유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분 데이터는 15일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5분 데이터는 63일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데이터는 15개월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그 클라우드워치 지표가 안 보이는 것들, 안 나오는 것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제 뭐 우리가 뭐 최근에 막 스파이크 막 생겨서 프리어밍 신청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데요. 그게 아니라 뭐 몇 달 전에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은 그 1시간 단위 정보로 보기 때문에 조금 좀 갭이 생길 수 있어요. 돌아오면. 그래서 프리어밍 케이스 리뷰를 봤더니 1월달, 2월달에 1시간 맥스치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시간 맥스치는 이제 1분, 컨슘 델시 1분의 맥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0초, 60을 곱해서 1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오히려 1월달, 2월달에는 168 LCU, 152 LCU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152, 160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아마 이때 성능적인 문제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어밍을 안 했다면 이 고객은 왜냐면은 그 앞단에 이때 정확하게 저도 분석을 안 해봤지만 이 갭이 너무 컸다면은 이렇게 트래픽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스케일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스케일링이 발생해서 이제 이슈가 성능 이슈가 한번 발생해요. 이때도 이때도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저런 패턴을 보이는 고객이라면은 무조건 프리어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프리어밍을 해서 보니까 이제 앞단에 1월, 2월 달만큼 이제 트래픽은 많이 몰려들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초반에 한 33 LCU 하다가
막판에 이제 4월 4일 직전쯤 가보니까 82.8 LCU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어밍 할 때 70 LCU가 나서 저 수치에 맞는 ALG가 준비가 됐는데 얼추 이 프리어밍 기간에 얼추 이때 빼고는 맞아 떨어지죠. 근데 저것도 80 정도면은 아마 점진적으로 스케일링이 더 돼서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에러 없이 잘 넘어갔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본 거, 프리어밍 끝나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떠냐를 이제 본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2주 데이터를 갖고 와봤어요. 아까 이제 2주 보름 동안은 1분 데이터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1분 썸으로 보시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분 썸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 바이츠가 한 1.47기가 정도 되고요. 리퀘스트 카운트는 56,000. 그리고 컨슘드 LC는 1.47 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리퀘스트 카운트가 이제 1분이니까 60초로 나눠주고 1 LCU는 25개 U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누면은 37.5 LCU인 거고 리퀘스트 바이트는 이제 1분 썸의 그 프로세스 바이트 나누기 1분 썸의 리퀘스트 카운트 나누시고 이거를 이제 1시간 단위로 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에버리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냥 프로세스 바이트는 이제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1분 썸은 60분, 1시간으로 바꿔야 돼서 60을 곱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1기가로 나눠주시면 88.2 LCU가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걸 차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컨슘드 LCU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거의 변수가 없이 요 정도로 잘 분산을 해서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리퀘스트가 훨씬 많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이쪽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동작했으면 이것보다 중간에 있거나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로 RPS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고객은 이제 지금 1분 썸이 56,000인데 실제 RPS로는 60을 초를 나눠주니까 938 RPS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신규 보면 이제 피크 그 뒤로 피크 칠 때 한 1,000명 언더로 신규 접속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에버리지 바이츠는 이제 1분 썸의 프로세스드 바이츠에 나누기 1분 썸의 리퀘스트 카운트를 나누시면은 26.1KB 정도가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데 26.1KB구나라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액세스 로그 쓰시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알 수 있다 정도 알 수.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실수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20일 날 이제 이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이제 지나서 이제 특이 케이스 넘어가면 이제 요런 주 단위로 요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고객은. 그러니까 주 단위로 뭐 주말에 안 쓰고 월요일에 좀 썼다가 화수목금은 조금 덜 썼다가 이제 다시 주말에 안 쓰고 요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패턴을 봤더니 아까 이제 13,683 리퀘스트 카운트가 나왔고 얘를 이제 60초 25로 나누면은 9.1 LCU가 나오고요. 프로세스 바이트는 384MB 때문에 1시간 단위로 기가 1시간 단위로 바꾸면은 23.04 LCU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컨슘드 LCU도 23.04로 나오면 얘네는 패턴이 프로세스 바이트 자주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이제 처음에 요거 이제 단위를 실수한 것 빼고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어밍을 적절하게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정말 정보를 잘못 입력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처음에 RPS를 1000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프로세스드 바이트 평균 그 처리 용량은 200KB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을 해봤더니 40LCU에 그다음에 프로세스 바이트는 720LCU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툴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엄 하는데 문제없이 잘 되겠구나 했는데 고객 그쪽에서
이게 수치가 잘못됐다. 우리는 4만 RPS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2메가입니다라고 했어요. 처리된 용량. 근데 2메가면은, 그러니까 이 고객은 이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몰랐던 거죠. 이것만 보면. 근데 2만이면은, 일단 2메가바이트는 저희가 안 받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0kb를 넘을 수가 넘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프리어명에서 250 언더라서 이거는 수치가 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정보를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RPS는 3000이고요. 그다음에 처리 용량은 250kb입니다라고 계산을 해주셨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LCU 그 커넥션 관점에서는 120 LCU고 프로세스 바이트 2700 LCU예요. 그래서 2700이면 엄청 높은 수치이고 서비스 팀에서 다 검토를 하는 거라서 이건 또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 확인을 해서 이 4번을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kb입니다 해서 200kb 하니까 이제 2160 LCU로 떨어졌고 계산하면은 이게 어떤 기준인지가 좀 저도 어려운데 한 2800 LCU에서 380 LCU로 훅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내부 그 계산하는 로직에서 특정 그 용량 넘어가면은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380 LCU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380 LCU로 이제 프리어밍을 진행을 한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1시간짜리 맥스로 컨슘드 LCU를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은 프리어밍은 3월 7일부터 16일 날 했는데 아마 요때 고객은 요 정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면은 2월 22일 날 갑자기 피크를 팍 친 걸 보이시죠? 그래서 컨슘드 LCU가 6.76이 나왔습니다. 1분의 그 맥스치기 때문에 저거를 60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시간 단위로 그러면 405.6 LCU가 나왔고 그 뒤로는 사실은 되게 미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은 이거 기준으로 잡았지만 이거 너무 이것보다 그리고 계산도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을 했는데 아까 그래서 300 저희가 380으로 기준으로 이제 ALB를 셋업을 해서 했더니 실제로 많이 안 쓰죠. 제일 피크 칠 때 봤더니 33.LCU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어밍을 한다고 돈을 받지는 않죠. AWS가 돈을 받지는 않는데 오버 스펙으로 이제 커버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뭐 약간 거짓말 이게 안 맞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되겠지만 나중에 뭔가 이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아마 이 수치 정말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챌린지가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RPS가 이제 만이고요. 그 다음에 19kb라고 고객이 응답을 했습니다. 키벌 라이브도 쓰고요. 보통 키벌 라이브는 S고 SSL은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커넥션은 400LCU 정도가 나오고요. 프로세스 바이트는 이제 커넥션 1 커넥션 곱하기 그 처리 바이트 용량을 곱해서 1시간 단위로 산정을 하면은 684 LCU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그 칼큘레이트 LCU 저희가 수동으로 계산하는 요거는요. 키벌 라이브나 SSL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거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프리엄 저희 내부 틀로 해보니까 130 LCU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바로 이제 문제없이 잘 처리되죠. 정보만 잘 입력해 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가 이제 프리어밍을 해가지고 1분에 2주짜리에 1분 썸을 이제 지표를 이제 운이 좋아서 캡처를 할 수 있었는데 캡처를 해서 이 피크 때를 봤더니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 바이츠가 435메가바이트고요. 리퀘스트 카운트는 2만 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 리퀘스트 카운트랑 프로세스 바이츠 이두 개의 LCU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5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맞히신 분한테는 제가 쿠폰을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여기. 요거 두 개를 맞춰주시면은 온라인에 있으신 분들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10분이
시간으로 앞에서 저희가 정보들을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퍼시블 LCU를 아마 자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죠. 지금 이 플라워스 매트릭 정보는 1분 기준이고요. 서브로 다 셋업을 했고 20짜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피크 칠 때는 9시 55분에 피크가 쳤어요. 그러면은 러프하게 계산하셔서 당일리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이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게스트 카운트랑 프로세스 바이스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LCU가 몇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드신 분 있으십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리퀘스트 카운트 푸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350이요? 아, 이게 어, 정리해 주세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리퀘스트 카운트는 뭐 먼저 하나 먼저 드리면은 리퀘스트 카운트는 지금 21,527이잖아요. 그러면은 21,527이기 때문에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1분 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1분 동안 토탈 그 리퀘스트가 21,00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RPS는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21,527, 6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거를 60초로 한번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1초간이 계산됐는데 LCU는 뉴 커넥션을 저희가 아까 그래서 1 LCU당 25 뉴 커넥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5를 이렇게 다시 나누시면은 LCU가 계산돼서 14.4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행할 때는 그리고 프로세스 바이치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1분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 동안 그냥 여기 뒤에는 반올림 하고 439 메가바이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얘는 이제 439 메가바이트가 있는데 쟤는 프로세스 바이트는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얘네 나누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1분이니까 곱하기 60을 해야죠. 그래서
크게 얘는 이제 곱하기 60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이 됐죠. 1시간 정도. 그리고 기가당, 시간당 1기가바이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기가로 단위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기가로 나누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430 곱하기 60에서 1기가니까 얘가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요. 메가바이트가 기가바이트니까 얘를 이제 메가바이트 얘를 기가로 바꾸셔서 얘를 이제 1000 메가바이트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은 요거 관련된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저는 지금 답을 조언이 기억이 안 나요. 요 수치가 나오는 거고 컨슘도 LCU는 지금 1분 동안 썸이기 때문에 LCU는 무조건 1시간도 계산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60만 곱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컨슘된 넘선 400 곱하기 60에서 26.3 LCU가 이제 나온 거고요. 프로세스 바이트는 439회에 60분 곱하고 그 시간의 1기가 기준이기 1기가 많아져서 하면은 얘는 변수 없이 이 프로세스 바이트는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RPS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LCO 기준이고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RPS 그러면은 초반 RPS가 얼마냐 보시면은 2만 1분 썸이 21,597이니까 20만 원 되겠죠. 얘는 요 가격만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고객은 지금 한 초당 한 360 정도의 그 숫자 수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에버리지 프로세스 바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1분 썸의 처리 능력 나누기 1분 썸의 리퀘스트 카운트를 나누시면은 20.4k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데이터 능력이 20.4kb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정도를 프리어링 신청을 하셔도 되고 얘는 이제 결과죠. 얘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130 LCU로 프리어링을 했는데 얘는 뭐 피크 때 보면 26.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고객의 이제 이걸 왜 들고 왔냐면은 저희가 프리어링 할 때 각각 하라고 했잖아요. 그 LB마다 각각 하라고 했는데 이 고객은 LB마다 각각 한 게 아니라 하나로 퉁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LB가 두 개가 넘었어. 그래서 얘는 너무 오버스펙으로 이제 프리어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기준으로 아까 한 건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 두 번째 퀴즈를 줄게. 얘는 그러면 방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퀴즈를 내는데 RPS랑 에버리지 프로스 바이스가 얼마예요? 밑에 거.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요거 두 개를 맞추신 분께 커피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얘도 똑같이 1분성의 미스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28분이니까 한 그것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거 안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방금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거 퀴즈로 그냥 하지만은 나중에 자료 드리면은 고객사 프레임을 하는 이 자료 보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프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 뒷자리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 주님. 훌륭하십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맞으셨어요. 계산이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단지 이 계산할 때 이게 1분짜리냐, 5분짜리냐, 1시간짜리냐, 그리고 이게 썸이냐, 맥스로 보느냐, 요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AWS 이제 클라우드 아치 매트릭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안 네. 기본적으로 AWS 클라우드 아치 매트릭마다 추천하는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컨슈머 LCU는 뭐 썸을 쓰시고요. 뭐 프로세스 파이스는 썸을 쓰시고 어떤 거는 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표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클라우드 같이 퍼블릭 닥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한 것처럼 이제 RPS가 지금 4만 13개인데 이걸 60초로 나누면은 626이 나왔죠. 그래서 동시접속 들어오는 게 한 6천 명 정도씩 들어오고 600명 정도 들어왔고 평균 처리 데이터는 지금 저 데이터는 이제 기간 메가바이트 했는데 2040 메가바이트고 이거 이 썸을 이제 썸의 그 프로세스 리퀘스트 카운트 나누시게 되면은 54.3kb가 주고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시더 LCO 계산했을 때는 122.45. 얘는 프리어밍 한게 의미가 있었죠. 적절하게 된 거죠. 아까 프리어밍 130으로 이제 ALB를 셋업을 했는데 거의 준수하게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이벤트는 문제없이 잘 지나갔을 거예요. 앞에 거는 요거는 조금 오버스피드. 얘는 딱 적절하게 잘 됐다. 그래서 여기에 그 레슨스 언지는 항상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해주세요. 그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리워밍을 안 했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느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객사가 보시면 14시경에 갑자기 이렇게 스파이크가 탁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 너무 옛날 정보라서 1시간 썸 정도로 갖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 300, 400, 500 코드를 ENVM 300, 400, 500 코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퀘스트가 1.5밀리언으로 확 올라갔어요. 거의 한 1밀리언에서 뭐기를 이 정도 일단 확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400여가 확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400이나 300거가. 그래서 300은 리다이렉션인 것을 400은 클라이언트 이슈, 500은 서버 이슈가 앞단은 그걸 말씀드린 요거를 좀 해서 이용하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뭐야 1.5밀리언이면 계산은 별로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은 1시간 썰이나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 상황은 어땠냐면은 1분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만 건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10만 건을 확 늘어났어요. 10만 건이면 100K인데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의 지금 이제는 이게 저렇게 요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그림을 이제 캡처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는 프리어밍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요 정도에서 맞춘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에러를 치니까 이제 스케일링 작업을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얘는 4분 만에 스케일링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데이터라서 이게 극적으로 내려가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시간 1분 데이터가 왔으면은 4분 뒤부터는 점점 추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고객은 이제 기존에 이제 2만 건 정도 나오다 갑자기 10만 건 확 늘어나서 자동 내부적인 로직이 돌아서 스케일링 작업이 진행이 됐고 스케일링 작업이 과정에서 4분에서 이제 반영되는 그 시간 동안에 400 코드가 증가하고 300 코드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링을 하면은 아까 ALB는 노드들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노드가 바뀌면은 당연히 도메인 정보도 바뀌겠죠. 저희 그 라우터 53에 등록되는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아까 말씀드리면은 신규 노드를 준비하고 얘가 셋업이 되면은 붙이고 기존에 ALB 붙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노드에 있는 그 ALB 노드가 세션들이 다 빠져나가면 얘는 이제 떼버리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이나 IP가 바뀌죠. 그러니까 300 에러가 뜨는 이유는 리다이렉션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이제 300, 400이 같이 뜬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걸로 이제 똑같은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쭉 80대 LC가 하는데 늘어나서 스케일링이 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스케일링이 잘 돼가지고 80대 LC는 계속 많잖아요. 이때는 얘는 꼭 못했지만 스케일링이 잘 돼서 이 시간대 이 4시대의 데이터는 유청분이 잘 커버를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라고 프리엄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런 이벤트 아까 같이 100%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프리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프리엄이 얘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케이스가 리퀘스트 카운트 갑자기 올라가는 거 얘는 당연히 1분 데이터인데 막 올라가는 것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시 52분 이때는 뭐 400, 300 코드도 별로 없죠. 그리고 LCO도 1.32 계산을 해보는데 80 정도의 LCO의 AL가 빼가도 돼요. 그래서 자기 처음에 됐더니 점점 느는데 이번에는 여기 한번 이렇게 점프를 했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2배 늘어났고 80에서 200으로 됐으니까 2배 이상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은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이때부터 이제 프리어밍을 준비했는데 스케일링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서 400대, 300대 에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57분이었고요. 그리고 50분은 한 2분 정도 지나서 선거를 보시게 되면 더 높아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때는 300까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리어밍을 했지만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300, 400 코드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 때 피크를 딱 찍었는데 그 이제 한 이제 1분 뒤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서 거의 1087 LCO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7, 8분 전 대비 한 13, 4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스파이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300, 400도 3만 개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400도 한 8,800개의 에러 코드가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늘어나고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때 스케일링이 등장을 한 거죠. 웹이 지나면서 이제 뭐 트래픽도 안 돌아설 수 있겠지만 스케일링이 되면서 자원을 엄청나게 이제 얘도 늘려갔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커버하면서 300, 400 코드들이 안 나온 거의 없다시피 안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케일링으로도 대응을 해도 되지만은 프리어밍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1분이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1시간을 했을 때는 문제가 그래서 1분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최대 1분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모니터링 툴이 있어서 MSP 지원하는 데는 고객이 뭐 다른 툴을 쓸 수 있잖아요. 서드 파티. 그런 거면은 이제 그런 정도 조금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어밍을 했냐 안 했냐, 그 프리어밍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이슈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꺼내 들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사는 글로벌 엑셀레이터를 앞단에 두고요. ALB를 뒷단으로 뒀어요. 왜냐하면은 IP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GA에서 언노운 상태가 발생됐고 ELB 관련해서 insufficient IP address라는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LB에 IP가 부족하게 되면은 PHD 알람이 발생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영향받은 그 LB 관련해서 PHD 알람이 12월 9일 뭐 시간은 제가 일부러 표시 안 했는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12월 1일 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액티브 노드들이 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의 ALB 노드 인스턴스들이 막 돌아가고 있고 팬딩들이 20개예요. 아까 동작방식 말씀드렸죠. 기존에 게 있고 신규로 준비하는 데를 붙이고 얘가 빠지면 얘 빠지고 일시적으로 2개 이상의 거고 아이디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거랑 그러니까 블루그램처럼 기존 거랑 신규 둘 다
들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IP에 대한 팁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부실하고 보니까 IP가 다 소진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스탑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것도 같아요.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는 불길이 때 붙였으니까 얘는 스케일가 너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IP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됐고 이거는 뭐 메가드 사례니까 나중에 케이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IP 구조로 이제 헬스테크가 이상 생기니까 그 GA에서 그 ELB들의 타깃들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GA가 이제 언노운 상태가 뜨면서 이슈가 이제 발생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앞에서 말하는 동작 방식을 넣어둔 거고 당연히 해결법은 간단하죠. 당연히 이제 미세한 리소스 제거하는 건 첫 번째고 만약에 IP를 확보를 못한다 삭제 같은 작업에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서브넷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걔를 이제 ALP에 이제 어사인 시켜가지고 그 IP 대역을 아예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고객사에서 다루는 그 IP 관리하는 것 정책들이 있고 이미 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매뉴얼하게 스케일 인이나 다운 스케일 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스케일 업 하다가 뭔가 이상까지 왔을 때는 만약에 더 스케일 업이나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다 지나갔죠. 이벤트.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단지 IP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실제 상황에서는 요거는 한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IP 확보 측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ALB나 이런 것 이제 ALB에서 IP가 부족하면은 이 PHD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약간 헬스 체크하듯이 IP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있으면은 얘가 이 스톱 상태를 풀기 위해서 스케일링 그 인아웃 작업들 이런 업다운 작업들을 알아서 진행해서 자동으로 풀려요. 근데 IP가 없으면 계속 이 상태로 어느 일정 수준까지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얘도 insufficient IP 어드레스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PHD가 당연히 떴겠죠. 이거는 PHD를 지금 캡처해 놨는데 5월 6일날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전, 지난달인데. 지난달에 이제 스케일업 하다가 안 됐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친구들과 16개에서 그래서 ABC, A랑 C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8개씩 쓰고 있습니다. 근데 pending된 거 4개 엄청나게 뭔가 슬래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 서브넷에 IP 부족하나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너가 18비트로 돼 사이너 18비트면 16개인데 AWS에서는 서브넷마다 기본적으로 5개의 IP를 쓰죠. 네트워크 인증이라든지 서브넷용 네트워크 DNS 뭐 다양한 식으로 5개는 이 정도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28비트로 사이너를 하시게 되는데 실수는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은 너무 잘게 쪼개 그래서 이 두 개에서 22개 아니기밖에 못 쓰는데 이미 액티브로는 16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남은 게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6개는 어디서 쓰고 있냐? 프렌치 게이트에서 쓰고, 나트 게이트에서 쓰고, 또 다른 LB에서 쓰고. 그래서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인간 한 2밀리언의 6천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까지 확인돼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보를 기준으로 대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추가는 많이 차가요. RPS가 들어왔고 아까 SE 때 인당 2밀리언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로 바꿔서 RPS로 바꿔보니까 33,333의 RPS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너스 2kg가 있대. 그리고 키보드가 있고 SSL도 100%습니다. 그래서 허리춤 비중지 계산을 해봤더니 11,333 일씩
엄청나죠. 일단 들어오는 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프로세스 방식은 2kb고 이제 33,000선이기 때문에 계산은 640L씩인데 이제까지는 욕이 컸었는데 얘는 요청 자체가 너무나게 많이 경험인 거죠. 요청이 엄청나게 많은데 용량 자체는 이제 처리를 얘기하면 되게 따갈따갈한 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맥스로 컨슘드 LCU를 봤습니다. 2달 동안. 그랬더니 여기가 패턴을 보니까 부당한 공간에 좀 쓰던데 5월 매달 9일째 무슨 배치를 돌리는지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한 532 LCU가 접수가 돼서 아마 얘가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막 해는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스케일링 다운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IP가 없다. 아니면 다른 팀에서 IP를 써가지고 보실 수도 있죠. 근데 PHP 암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유식을 했어요. 근데 얘는 사전에 이미 크게 쓰고 있어서 AMD를 엄청 큰 상태이고 셋업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런 데는 그래서 잘 커버가 되고 그때 이제 9일날 그날이 오고 나니까 2700 LCU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면은 사용자 수 하면은 한 7만 명, 초당 7만 명씩 들어왔거든요. 초당 7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1000만까지는 서버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그 이제 2, 3격의 수치는 없고 7만 명 되고 저 엄청나게 지금 볼 수 있죠. 물론 IP가 많았으면 다 커버를 했을 건데 이때 커버를 못했겠죠 당연히. 스탑 때 지금 저희가 스케일 어비는 아웃이는 해야 되는데 IP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처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이때 에러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스탑데이스 이런 것들이 잘 선고되고 또 이제 그 구입이 돼가지고 이때는 2,800 LCU가 들어가가지고 또 한 7만 명대의 응시 접속 수가 7만 명 정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엄청 이제 발생됐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시간대에 이제 300, 400보드를 좀 같이 넣습니다. 300대 400보드를 넣으니까 얘가 400이어가 한 11년 정도 치렀죠. 근데 300대는 5,000개밖에 안 치렀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해보냐면은 당연히 얘가 다 스톱돼 있으니까 리트레이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바뀌거나 스텝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얘도 같이 또 올라가죠. 근데 IP가 없어 스탑돼 있으니까 얘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되고 다를 때만 엄청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6월 9일 날이니까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29밀리언 정도의 이제 400포드가 빡뜬 거죠. 그리고 이제 300은 한 6천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드려 그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는 IP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 서브넷으로 옮기셔라. 그 이제 큰 서브넷을 어사인해서 넘기시고 그리고 매달 지금 9일쯤 되는 이 패턴을 보이니까 프리어밍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여기는 서브넷을 옮긴 다음에 이 수치에 맞는 프리어밍을 매달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이슈 데이터를 또 들고 왔어요. 똑같은 고객인데 똑같은 고객의 이슈 데이터를 보니까 9일만 지나면은 패턴이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주기적인 패턴이 또 보이고 이렇게 공휴일 같은 거 끼거나 공휴일 주말에 끼고 보여.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리퀘스팅 카운트를 계산해도 507 NC우고 풀스파이스 한 80.7이고 컨슈머도 585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LPS는 12,000.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12,000 정도 나와 있는 거라고 했던 고객은 자기네들의 수준 어떤 탭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00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에버리지 프로세스 바이트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니까 1.9kb가 봐서 아까 2kb라고 말했으니까 고객은 우리의 어떤 패턴으로 어떤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IP가 모자른 건데 놓쳤던 거죠. 이제 ALB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서브네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서브네팅과 이 RPS 프로세스 마이츠를 항상 같이 고민해보고 PH가 뜨면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요. ELB 프리어밍 시나리오에 적합한 게 있고 부적합한 게 있어요. 당연히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공문서가 2배, 3배 늘어갈 것 같아요. 하면은 스피드 템포에 넘어가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LB를 바꾸거나 뭐 CLB 이제 익스케이트를 해서 ALB로 바꾼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ALB가 미니멈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전하고 나서 설명이 안 막히면 일부러 준비하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해서 처음 오픈하기 전에는 러프하게 이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프리어밍을 하는데는 프리어밍이 끝나더라도 그 패턴에 맞춰서 최상의 수준의 언급을 주시려 하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격을 이제 캐커가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백엔드는 많이 늘렸는데 ELB도 걱정된다. 그러니까 좀 느껴지세요 나는데 같은 얘기를 좀 이제 이런 거는 저희랑 얘기를 해야겠죠. 어느 정도 늘지 하면은 이런 것도 조금 커버가 된다. 그리고 뭐 이벤트가 고정적으로 아까 이제 발생한다. 그러면은 얘는 정기적으로 프리어밍을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것처럼 이 고객처럼 뭔가 매달 9일날 뭔가 트래픽이 한 1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다면은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부적합한 거는 사실은 트래픽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그 프로세스 라이츠랑 그 정확한 백데이터 정보를 들고 저희를 설득을 저희가 서비스를 설득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백엔드 오토스펜이 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뭐 IP가 원차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당연히 못하겠죠. 저런 경우는 아까 같이 NLP를 앞에 붙이던가 글로벌 엑셀렌터를 붙이시던가 하셔야겠죠. 아키텍처 변경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해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 캐스터리에서 LCU를 계산할 때 고객한테 받거나 직접 계산하는 거는 LPS 그다음에 평균 처리는 있냐 키보 라이브 그래서 키보 라이브는 이제 백엔드에 어플리케이션 HTTP 그 시커먼 나비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엑스로그다 아니면 저희 클라우드 같이 메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RPS도 클라우드 같이 메이팅을 할 수 있지만, 이벤트 특성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고객을 인지를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퍼티벌 계산할 때는 항상 이제 25 RPS당 1 내시고, 처음에 그냥 1기가라는 1기가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버퍼리 계산해서, 우리가 좀 기준을 넘으면은, 저하고 같은 페먼트 연락해서 문제를 해볼까?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매트릭 보실 때는 리퀘스트 카운트, 프로세스 바이트, 그다음 컨슈머 엑시오브 이세 가지 지표를 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분인지 5분인지 요거만 항상 계산할 때 주의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대략 계산했는데 500 LCO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케이스 올려보셔도 되는데 저희랑 협의가 좀 필요할 경우는 전화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약간 위로 정한 거고 아까 그랬죠. 왜 그런지. 여튼 저 정도 수준 보통은 500 이상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대고객 서비스 하는 데가 아니라면은 500 넘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아니면 뭐 정말 빅데이터를 한 번에 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떨 때 이 프리엄을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 잘 고려해서 어, 어,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세션도 한번 서베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베이에 나중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거 정보를 조금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